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지난 주말 인터넷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면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단어가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야심천 복지 사업이기도 한데요. 최근 국토부에서 관련 개정안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음식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질환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는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월 5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행복주택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행복주택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기존에 어떤 주택지에 짓는 주택이 아니고 철도부지라든가 유수지와 같이 국공유지 위에 집을 짓는 걸 얘기합니다. 예. 토지비 부담이었기 때문에 기존보다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있고, 단순하게 이제 주택만 짓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상업시설, 도서관 이런 편의시설도 동시에 공급하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한테도 좀 편의를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행복주택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대선 공약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었고, 그리고 이게 새로 만드는 제도여서 사회적인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140개 국정과제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됐습니다. 특히 기존 임대주택 수혜 계층인 저소득층이 아니고 젊은 층을 위해서 상당히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죠. 그래서 당초 공급 물량도 20만으로 잡았는데 그게 재작년 말에 하반기에 이제 제도를 만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14만으로 축소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철도 부지 같은 국유지에다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예. 어느 정도나 저렴한가요? 먼저 토지값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토지값만큼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공사비가 좀 비싼 편입니다. 철도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진동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예.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유수지의 본래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설을 좀 특이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감안한다면은 주변 시세의 한 60에서 80%로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주변에 오피스텔 같은 게 있다고 봤을 때는 오피스텔 가격과 비교하면은 거의 절반 정도에 공급되는 그런 저렴한 주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예, 먼저 입주 자격은 거의 80% 가까이를 80%를 젊은 층한테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대학생이라든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10%는 노인 그리고 10%는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입주 요건을 무주택 가구주로 했었는데 가구주에서 무주택 가구원으로 완화됐습니다. 특히 부모가 집을 갖고 있으면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사회초년생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없다 그러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에 대해서는 평균 소득이나 평균 소득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행복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곳은 없죠? 지금 건설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상반기 중에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 8월쯤에는 이제 서울의 송파구라든가 서초구 같이 한 4곳 정도에서 800가구 정도가 입주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취약계층 또 노인계층이나 젊은 신혼부부층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제도인데 예, 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뭐 행복주택 취지에는 뭐 전부 다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라든가 장소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 선거까지 맞물려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장들을 또 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었고 예. 그리고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초기에는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공약을 밀어붙인다는 성격이 많아가지고 큰 문제를 좀 낳았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절차가 좀 개선되고 있고 홍보가 좀 된다고 한다면은 뭐 어느 정도 개선이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여론 자체가 좀 되돌리기에는 정부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예. 보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요 원인은 뭡니까? 예, 뭐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저렴한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임대 가격이 좀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고, 예. 그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낙인 효과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것, 예. 그리고 교통 체중이 좀 많이 가중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철도 부지라든가 유수지에 건설되는 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들이 있는데 일정 부분은 그 우려가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일정 부분은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부지 선정은 중앙정부에서 독자적으로 한 건가요? 예. 중앙정부에서 그 법적으로 본다면은 지금까지는 지자체 의견 없이 재량껏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부지 선정부터 건설까지 중앙이 발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 반발 같은 것들이 좀 많아져 가지고 예. 지자체 협의를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그 사업 시행자가 뭐 LH나 SH공사 같은 그 공사들이 많은데 이 관련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 과정을 거치는 절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지자체의 의견이라든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앞서 행복주택 입지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 신 교수께서 보기에도, 행복주택이 들었으면 집값이 하락한다거나 주변 주거 환경이 좀 악화될 걸로 보십니까? 예, 뭐, 그 어떤 규모든지 간에 그 저렴한 주택이 들어오면 약간의 영향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시장에서도 대부분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하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예. 실제 그 대상지별로 공급 물량을 보게 되면은 대략 한 200호, 300호 물량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공급이 됐다 해서 그 주변 시장이 하락하겠느냐.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대신 뭐 대규모 공급지, 뭐 1000세대가 넘는 같은 경우에는 집값 하락이 어느 정도는 예상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기존의 단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예. 상업이라든가 편의시설을 복합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소득층이 아닌 젊은 층 위주여 가지고 오히려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예.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좀 우려가 큰데 정부 홍보라든가 지자체 협의, 주민 협의가 좀 된다면은 상당 부분은 극복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임대주택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 기존 임대주택은 단순하게 사회적 취약계층, 그래서 뭐 1분위나 2분위 같은 저소득층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한 80% 들어가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임대주택 단지 자체도 이미지가 밝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그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순하게 주택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복합 개발하기 때문에 주변 커뮤니티에 오히려 도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기존의 임대주택은 뭐 신도시라든가 도심 외곽에 위치해가지고 출퇴근이 상당히 불편했는데 지금 예. 같은 경우에는 직주 건접을 할 수 있는 도심에 입주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좀 진일보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양천구의 경우에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소송까지 했지만은 패소한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정부하고 그 주민과의 의견 수렴. 앞으로 이게 좀 문제가 되겠군요. 예,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어 왔는데 특히 뭐 안전성 문제라든가 교통, 뭐 과밀합급 문제 이런 주민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후보지 선정 협의회 같은 걸 신설해서 주민이라든가 지자체 의견을 많이 듣겠다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을 공급한다라든가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 지자체가 요구하는 시설 같은 것들을 같이 공급하면은 어느 정도 설득도 좀 될 것 같고 예. 지금과 같이 이제 극단적으로 갈등 상태가 벌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께서 보기에 지금 그 행복주택 잘 추진되기 위해서 어떤 점이 좀 개선돼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행복주택이 필요하다 안 하다는 논의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임대주택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네. 공급은 계속 돼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상당히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는 기존 그 임대주택의 낙인으로 찍혀 있는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정부가 너무 정해진 물량만 다 수행하겠다는 입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역별로 주민 의견을 받아서 여건이라든가 시기 등을 감안해서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 그 어떤 지자체가 또는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지자체한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은 지금보다는 사업 절차가 좀 더 매끄러워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런 문제점들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젊은 층들은 많이들 원하겠어요.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기존에는 그 출퇴근이 1시간 이상 되는 거리에만 임대주택이 예. 대량으로 나왔었는데 이 경우에는 도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예. 송파구라든가 양천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도심에 직주 건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예. 가격 자체도 과거에는 소득 기준으로만 봐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평균 소득이 되더라도 저렴한 주택에 살 수 있다는 예. 그 장점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심기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은 뚝섬에 있는 전망문화 콤플렉스 자벌레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지하철 7호선 뚝섬 유원 지역을 지나다 보면 기다란 원통 모양의 건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자벌레라는 공간인데요. 네. 이곳이 생긴 지는 거의 6년째가 돼가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어떤 공간인지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뚝섬 자벌레. 네. 어떤 공간입니까? 네, 이 자벌레는 이름 그대로 숲에 사는 자나방의 애벌레 형생을 한 긴 원통형의 건물인데요. 이곳에서는 탁 트인 한강의 전망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전시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작은 도서관과 생태 체험 공간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뚝섬 자벌레가 어떤 공간이고 또 어떻게 조성된 건지 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 오은선 주무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자벌레는 우선 여가 공간으로 조성이 됐어요. 방문하시는 시민분들이 한강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오늘 겨울 날씨처럼 추울 때도 한강을 직접 오셔서 보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이야기가 나와서요. 지어진 건물이고 그냥 오셔서 쉴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도 이용을 하고 아니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이용을 하고요. 또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자 전시 공간이랑 공연이나 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징적인 조형물로서도 자벌레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건물 자체가 자벌레라는 실제 벌레 모양을 본떠가지고 환경 친화적인 그런 이미지로 건물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길다란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요. 꼬리구역 쪽에 전시가 있고 가운데에는 도서관이랑 매점이랑 그리고 생태 전시관이 되어 있고요. 머리구역 쪽에 공연장이 있어서 대관하시는 분들한테 공연이나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휴식 공간은 물론이고 문화예술을 선보이고 또 무료로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2011년부터는 아마추어 동호회나 청년 작가들에게 이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자벌레의 꿈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면서 매년 약 30회 정도 시민 참여 전시를 꾸준히 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전시가 열리고 있나요?
네, 현재 뚝섬 자벌레에서는요, 한강 야경 사진전과 자벌레 겨울 정원이라는 겨울 특별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한강의 야경을 촬영한 사진이 이 천장을 따라 길게 전시되어 있는 이 독특한 사진전과 겨울 특별 전시는요, 2월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전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역시 오은선 주무관에게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2가지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한강 야경 사진전이라고 해서요. 한강의 유람선을 타고 작가님이 다니시면서 강북, 강남, 강서, 강동을 밤에 야경을 촬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길게 연결을 해가지고요. 강남과 강북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사진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천장에 그걸 설치를 해서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천장에 보시면 사진이 쭉 전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한강의 야경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부제가 두 얼굴이에요. 그래서 한강의 낮과 밤이 얼마나 다른지를 느껴보실 수 있는 좀 특별한 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야경 전시가 끝나고 나면 실내에 들어오기 직전에 자벌레 겨울 정원이라고 해서요. 나무 모양의 조형물이랑 그리고 겨울을 상징하는 다양한 전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조그만 겨울 정원 설치를 해놨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거기에 앉아서 쉬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네, 자벌레 꼬리 부분에서 전시를 볼 수 있다면은 몸통 부분에는 어떤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몸통 부분으로 들어오시면요. 1층에는 한강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전망대와 실내 휴게 공간, 매점 등이 있고요. 2층은 책 읽는 벌레라고 해서 주로 환경과 자연, 어린이와 관련된 도서들이 있는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편안한 독서 공간은 물론이고 영유아 전용 독서 및 놀이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책을 보는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시면 한강에 살고 있는 식물과 곤충들이 전시되어 있는 생태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강 생태 프로그램도 주말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벌레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하는 날짜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공연 공간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 중인 공연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정된 공연이 없다고 하고요. 네. 하지만 공연을 하고자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무료로 대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정치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작은 공연이든 큰 공연이든 관계없이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아마추어 예술가나 동호회에서도 자주 이 공간을 활용해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네, 시민들도 많이 찾아오시겠네요. 네, 주로 가족끼리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시민들이 많았고요. 이외에도 한강의 풍경을 보기 위해서 연인들도 이곳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엔 근처에 뚝섬 눈썰 매장도 개장을 해서 그곳에 갔다가 독특한 외관을 보고 자벌레를 찾았다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전에는 자벌레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와서 보고 알았다는 한 시민은요. 앞으로 이곳이 좀 더 알려져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방문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 시민분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디자인 특이해서 뭐 한강도 탁 트이게 전망 좋고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 볼 것도 많고 괜찮았어요. 그 생태 전시해 놓은 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눈썰 매장 왔다가 지하철 타고 가려다가 이 건물이 특이해가지고 한번 들어와 봤어요.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 전혀 이거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고서 알았지 들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홍보 좀 하면은 아이들도 데리고 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외에도 아기와 함께 나온 한 시민은요, 수유실 등 영유아 편익시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멀리 부산에서 나들이 왔다는 모녀와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부산서 여기 눈썰 매장이 딱 해서 겸사겸사 놀러 온 김에 우리 딸내미 겨울방학이라서 놀러 온, 물고기하고 전시장 있다고 이거저거. 인터넷에 있어갖고 왔어요. 부산에는 사실 이렇게 전시장 가려면은 가볍게 이렇게 가려는 데가 참 드물거든요. 없어요. 근데 서울 오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 때고 와서 볼 수 있고 또 애들 이렇게 앉아 보기도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무료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런데 전시장은 보통은 유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좀 솔직히 한번 마음 먹고 나가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고 한데 여기는 그냥 가볍게 산책 왔다가 보고 가기도 좋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재미있고 또 부산보다 더 많은 종류의 고기하고 곤충이 있어서 좋았어요. 또 표본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볼 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 네, 지금 전시 공간에 대한 대관 신청도 받고 있다고요? 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이번 달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 홍보 등 상업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관 신청은 뚝섬 자벌레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전시 대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역시 오은선 주무관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1월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한강 야경 사진전하고 겨울 정원을 주제로 해서 전시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2월부터 7월까지 2015년도 상반기 전시를 무료 대관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전시를 하고 싶은 모든 시민분들이 참여 가능하신데 다만 저희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서요. 작품 수량이 20점 이상이셔야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40점 이상이시면 단독 전시가 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찾아가면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하철 7호선 뚝섬 유원 지역 3번 출구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찾아가기가 정말 쉽고요. 네. 운영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밤까지도 운영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 찾아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외국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서포터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수도권 투데이의 월요 주치의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남 원장과 함께합니다. 알고 싶은 음식 이야기나 건강 정보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 경기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경기도 다문화 가족과의 이순놈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살고 있군요. 예. 얼마나 됩니까? 예.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은 157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예. 그중에서 경기도에는 죄송합니다. 약 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예. 157만 명 중에 50만 명이면 3분의 1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경기도에서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 중에 우수 정책 사례로 평가받은 사업이 있었다고요? 네. 경기도가 그 2013년에 그 전국 최초로 실시한 다문화 가정 서포터즈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2월 16일 그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주관한 통합정책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큰 상을 받았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서포터즈 네. 사업. 네. 이 서포터즈는 그 선배 결혼 이주자가 후배 이주자들이 빨리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예. 예, 어려운 다문화 가정이나 정보 부족으로 각종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주자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연계하고 그들의 생활 불편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549명이 활동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서포터즈, 선배 서포터즈를 이렇게 연결해 준다 그러면은 서포터즈는 다 외국에서 오신 분이 되겠네요. 예, 그 대부분이 예. 95%가 외국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동안의 서포터즈 구체적인 활동 사례라든가 또 올해 계획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그 2013년부터 2년간 그 11,000건이 넘는 활동을 했습니다. 예. 예. 활동 내용은 그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발굴하고 그 기관단체와 연계한 것이 2,700건. 예. 신규 결혼 이민자를 찾아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록이 3,700건. 또 친구처럼 엄마처럼 그 생활 애로사항을 지원한 멘토 활동이 4,700건이었습니다. 네. 금년에는 그 서포터즈들의 상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선배 서포터즈들이 후배 서포터즈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나라 말로 하게 되나요?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나요? 이 서포터즈들은 대부분 그 외국인이기 한국어 능력이 아주 좀 뛰어난 사람들이고요. 아, 한 그렇군요.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예. 예. 그 우리나라 말이 서투른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 말로 하게 되고 예. 그 언어는 이제 그렇군요. 쉬운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다문화 가족과의 중점 사업이 있을 텐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다문화 가족과에서는 그 현장과 소통하고 통합하는 다문화 정책으로 올해 신규 사업 3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다문화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찾아가는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다문화 500인과의 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다문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게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요? 네. 다문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먼저 15개 정도의 사업을 공개 모집으로 그 선정하고 예. 사업별로 1,500만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예, 활동 분야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지역 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활동과 예. 그 다양성 존중을 위한 체육이나 문화예술 활동, 예. 그리고 결혼 이민자와 내국인 가정의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는 활동, 그리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활동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따뜻하고 복된 커뮤니티 조성과 다문화인들의 사회 참여와 사회 통합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 찾아가는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도 운영을 한다고요? 네. 그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 외국인 주민에 대하여 그 겉모습과 그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편견이 있습니다. 네. 예, 찾아가는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은 그 내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일반인과 대학생 그리고 외국인 고용 사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 현장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통역 번역 종사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서포터즈 상담 교육 등 이런 그 전문성이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그 우리 사회의 편견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다문화 500인과의 대화도 기획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네. 내용인가요? 네, 다문화 500인과의 대화는 다문화 정책 수요자와 그 전문가 그리고 관계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등 이러한 그 정책 관계자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타운홀 미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 타운홀 미팅에는 우리 그 도지사님과
사회통합부지사도 함께 참석하여 다문화 정책의 현안에 대하여 집중적인 토론을 하고 상호 질의 답변을 한 후에 참가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도출된 내용은 앞으로 정책 개발에 연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오베인과의 대화는 아직은 계획 단계인 거죠? 예, 기획 단계입니다. 예, 그동안에는 이런 대화 행사 같은 건 없었습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직접 현장 하고 이렇게 종합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그 경기도가 여러 가지 대문화 가정과 관련한 사업으로 표창도 받고 상도 받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나요? 아니면 가정이라든가?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라면은 아까 그 서포터즈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예. 직접적으로 이제 보면은 죽어가는 생명도 살린 사례가 있고요. 어떤 사례인가요? 예, 그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예. 그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병원을 갈 수도 없고, 이런 분인데 이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예. 어디 가서 이제 하소연도 못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예. 이 서포터즈가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 프로그램들과 연계시켜서 예. 그 생명을 구한 겁니다. 그분은 어디에서 오신 분이었나요? 그분은 이 베트남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서포터즈도 베트남 분이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이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그런 행사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서포터즈 사업이 경기도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좀 확산이 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그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예. 여성부가 이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벤치마킹을 해서 전국에 이제 멘토 지원 사업으로 해서 확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의 그 다문화 가정 중에서 경기도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입겠어요? 아무래도 저희 경기도가 예. 가장 많고 예. 하니까 좀 앞서가서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선배 서포터즈가 후배 그 다문화 가정한테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수고료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을 하나요? 예, 아니면은 반반 자원봉사 정도 됩니다. 자원봉사 반, 아주 여비 수준의 예. 활동비 약간 지급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다문화 가족은 이제 더 이상 그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입니다. 예. 예, 이제 다문화 정책도 이러한 결혼 이주자들을 일방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시켜서 한국 사회의 생활이나 간섭 여기에 동화시켜 나갈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다문화 가족과 이순남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여러분은 포털 사이트에서 주로 어떤 단어를 검색하시나요?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요즘, 검색창 아래의 실검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렇다면 실검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검은 실시간 검색어의 준말인데요. 포털 사이트마다 실시간 이슈 또는 핫토픽 키워드 등의 이름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제공합니다. 시간대별로, 나이대별로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검색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사를 바로바로 알 수 있겠지요. 실검과 같은 새로운 말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풍부하게도 하지만 지나치게 사용하면 세대 간 소통을 막을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김플리피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 백과.
네, 우리 몸 건강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이죠. 매주 월요일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코너를 통해서 몸에 좋은 음식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의 월요 주치의죠. 강남 베스트우연의 이승남 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들어서 첫 시간인데 네. 우리 원장님께서는 뭐 건강하시니까 건강과 네. 관련한 신년 계획은 새로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 없는 게보다는 예. 저는 건강 계획이 지금까지만큼만 잘 살자. 예. 건강하게 병원도 잘 되고 친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뭐 사람이 너무 욕심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같지만 또 더 내년에 또 좀 환갑되니까 예. 이제 그렇게 건강하게만 살자. 그게 좋습니다. 내년에 환갑이시면은 57년생이신가요? 5, 6년이요. 5, 6년생이시고. 네, 올해가 지금 이제 저기가 60 이제 만으로 60이 돼야 되니까 내년이 만으로. 환갑이니까. 예. 그러시구나. 저보다 저보다 같은 느낌도 안 들어요. 새해가 오면은 가장 많이 세우는 계획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입니다. 네. 원장님께서도 혹시 다이어트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82년도에 군대 갔는데, 예. 네, 군대 갔다가 무이천 이제 공군부에서 3년 동안 있다 왔는데, 예. 그때 이제 결혼하고 갔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집사람이 또 애를 큰애를 뵈가지고 둘이 향당 먹다 보니까 그때 예. 8kg 떴었어요. 아. 그래서 저희 군의관 졸업한 다음에 예. 나와가지고 한 8kg 정도 9kg 정도 뺐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키가 어느 정도 되세요? 저 167 정도요. 167에 80kg이면 좀 찌긴 찌셨겠구나. 그때 88kg 뺐다고. 88kg. 그때 60 한 5kg 정도 나가서. 예. 저는 이제 한 8kg 60, 예, 그래서 한 59, 60이 제일 편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다이어트 한다는 분들 사실 뭐 여성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데 연초에 그럴듯한 계획을 세웠다가도 좀 지나버리면 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쉽게 해서 작심삼일이죠, 뭐.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다이어트가 하루 이틀 3일이 문제가 아니고 한두 달이 고비예요. 예. 그 한두 달을 잘 넘겨서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면 6개월 정도 꾸준히 해야 자기 몸에 버릇이 되거든요. 예. 습관이 붙어야 되는데, 그 한 달 하고 나서 좀 빠졌다 두 달 때 좀 안 지키면 바로 이런 상태로 도로 칩니다. 왜냐면 우리 몸무게라는 게 웃기는 게 돼가지고, 예. 몸무게가 한 5% 정도 빠지잖아요. 예. 그럼 그때가 이제 정체 현상이 와요. 예. 옛날 거로 돌아가려고. 아. 그러니까 고비를 넘겨야 될 걸 못 넘기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다시 유연상 때문에 저절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이제 정체 현상이 한 2주 가거든요. 그걸 넘겨야지만 또 빠지고 계란 식으로. 그렇군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만 좀 조심하시면 뺄 수가 있습니다. 예. 한때는 왜 1일 1식이라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루 한 끼만 먹는다는 게 있었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1일 1식만 먹게 되면 2끼 안 먹으니까 당연히 칼로리가 주니까 예. 잘 빠지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 왜 조금 지나면 이게 허기가 져요. 그럼 폭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누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왜냐면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다 폭식을 하면 더 찌기 때문에 안 좋고요. 이거 원래 의학계에서 그렇게 만든 건 아니고. 예. 일본에서 나온 거 책에서 뭐 1일 1식 나왔던 거지. 의학계에서 하루 3끼 조금씩 먹는 거가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뭐 처음에 빠진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 한 가지만 먹게 되니까 영양 불균형이 오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바로 몸이 망가지고 어떤 경우에 뭐 머리도 빠지고 탈모도 오고 쭈글쭈글 늙기 때문에 예. 원푸드 다이어트는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살이 찐다는 얘기 근거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서너 예. 시간 이하 자게 되면은요. 우리 몸속에는 이제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성인에도. 예. 애를 땐 키 크는 거지만 성장 호르몬 분비가 떨어진다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예. 그럼 어떻게 되냐? 근육량이 줄어요. 반대로 지방이 올라가서 뱃살이 나오게 됩니다. 예. 또 우리 몸에 장기가 피곤하다 보니까 왜 비실비실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떨어져가지고 칼로리 소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다이어트가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안 되죠. 예. 내가 뭐 하루에 2시간을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매일 할 수 있는 운동을 갖다가 계속 할 수 있게
짬짬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은 우리 밖에서 많이 못 따라다니잖아요. 차 운전하고 다니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앉아있을 때 콜이 꼿꼿하게 피고 앉아있고 사무실 내에서 이동할 때도 항상 빨리 걷는 거예요. 평소 2배 속도. 예. 주차장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군요. 그 스트레칭 자꾸 해주고. 예. 그다음에 세끼 식사를 하는데 음식의 양, 탄수화물 양을 줄이면서 짠 거 먹지 말고 국물 먹지 말고 단 거 먹지 말고 튀김 먹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게 튀김을 먹더라도 먹고 싶잖아요. 예. 그럼 껍데기를 갖다 빼버리고 먹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예.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강남 베스트원 이승남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통해서 듣고 싶은 음식 이야기나 알고 싶은 음식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뭐 누구나 다 나이가 한 살 더 먹게 되는데 나이보다 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이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장 호르몬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 성장 호르몬 아이일 때 키 크는 건데 성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면 노화가 빨리 와요. 예. 그 유전자 꼬리에 이제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짧아지면 빨리 오는데 노화도 빨리 오고 수명도 줄어들게 되는데 그 성장 호르몬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빨리 걷는 운동이 첫 번째고요. 예. 그러니까 크게 빨리 걷는 거. 그다음에 근력 운동, 팔굽혀펴기 같은 거 있죠. 책상에서 하는 게 좋고 오늘 음식은 뭐가 좋느냐? 나이가 들수록 수육을 꼭 먹어야 됩니다. 고기요. 예. 그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100g 정도 먹는 게 좋고 계란 하루에 하나씩 먹고 노른자까지.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등푸른 생선 일주일에 3번 정도 먹고 바나나 조그만 거 있죠. 예. 그거 하나 먹고 토마토를 갖다 살짝 익혀서 올리브 위에다가 예. 좀 이렇게 묻혀가지고서 먹게 되면은 생각보다 사람이 굉장히 젊어지고 좋아질 수가 있고요. 예. 피부에 좋은 거는 이제 아구라든지 이렇게 복 껍질 같은 거 있죠. 예. 그게 콜라겐이 많기 때문에 피부를 팽팽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부터 이제 담배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네. 막 끊으시려고 결심하는 분들 많은데, 금연에 네.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까? 네, 금연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요, 물하고 녹차 같은 게 좋습니다. 예. 왜냐면 이 자꾸 담배를 피다가 안 피게 되면 입이 심심하거든요. 예. 자꾸 딴 걸 먹게 되니까 살이 많이 찔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반대로 기호식품, 커피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걸 먹게 되면 담배 생각이 나니까 예. 기호식품은 끊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청취자 문자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4258님. 며칠 전에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 후로 소화가 너무 안 되고 배가 고프지도 않습니다. 식욕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과식 후 속쓰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식욕이 없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과식 후 속쓰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과식 후 속이 쓰린 경우에는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위산 분비가 많이 돼서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탄산이나 커피 같은 거, 매실 같은 거 먹지 말고요. 예. 환자들이 이제 속이 안 좋다면 매실 많이 먹는데 속이 쓰린 사람이 먹으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뭘 먹느냐, 키위나 배, 파인애플 같은 건 소화 효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먹는 게 좋고, 만약 속이 많이 쓰릴 경우에 꼭 내시경을 받아 먹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고 그 체중이 줄는 꼭 받아봐야 되고, 식욕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꼭꼭 씹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양배추 살짝 데쳐서 식사하기 전에 먹게 되면 소화 효소가 많기 때문에 식욕도 많이 땡길 수가 있고요. 예. 고추 있죠. 예. 고추 같은 걸 갖다 양념을 하게 되면 식욕이 좀 많이 생깁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 코너 끝날 때마다 건강 습관 한마디씩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오늘 운동 아까 걷는 거 얘기했잖아요. 예. 항상 빨리 걷게 되면은요. 예. 보통 2배 속도로 걷게 되면은 치매도 덜 생기고 창의력도 생기고 살도 빠지니까 항상 크게 빨리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항상 빨리 걷자. 평소보다 2배 속도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 전문의 강남 베스트 의원의 이승남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허승현,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